저는 이번 행사의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남승원 문학평론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100일장을 이전처럼 활기 넘치는 문학축제로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광명시장 박승원 이렇게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작식 공모전이 향후에 계속 전국 대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많은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오신 건데 각자 3명이 전체를 같이 봉독하고 흘러가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물로 오래된 물을 씻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런 수당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상 수상 받은 단국대학교 문희창작과 김채현입니다. 시 낭독하겠습니다. 어느 푸른 저녁 김채현. 호수가 이른 노을을 삼켜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꽃이 피려다 말았죠. 내 마음은 호수라는데 사라진 노을이 내 목에 걸려있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어느 푸른 저녁의 일이에요. 나는 가끔 3시부터 행복해져요. 대학가 앞 식당에서 맛없는 백반을 먹고 나면 차가워진 도시락을 들고 당신이 오기 때문이죠. 그게 좋아. 나는 일부러 메말라 앙상하게 솟은 갈비뼈로 사람을 찌르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는 내 소식을 들었나요? 어느 오후 4시의 일이에요. 당신에게서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스는 텅 비어있는데 4시가 지났는데 너는 여전히 없는데 저 끝에서 떠밀려 내려오는 실랑이는 주인을 잃고 반송됐어요. 함께 온 편지는 나를 바라고 있죠. 오늘도 이 다음은 무엇을 적으려 했나요? 당신과 달리 전 전부 말해드릴게요. 사실은 모두 오늘의 일이에요. 구름을 찌르면 비가 내린다는 걸 몰랐어요. 우는 게 나뿐이 아니란 사실을 몰랐어요. 내 안에 침전된 하나가 당신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도 하려던 말을 잊고는 슬픔을 마셨을 뿐인데 내 목에 노을이 걸렸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말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으면 붉어지나 봐요. 내 목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노을은 붉은색이 아니었네요. 이걸 알려주려 호수로 뛰어든 건가요, 당신? 많은 걸 집어삼켰더니 갈비뼈가 사라졌어요. 더는 볼 수 없겠죠. 당신은 분명 이렇게 적으려 했을 거예요. 오늘도 노을이 죽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볼까요? 오늘도 푸른 저녁이에요. 나는 가끔 4시부터 불행해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정비나름이라고 합니다. 동상 수상자입니다. 제목은 오후의 편지입니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잘 지냅니다. 아마도 늘어지게 조는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털처럼 흩어지거든요. 아주 무성하게. 씩씩한 것도 같습니다. 초록의 식물들은 이제 밤을 기다려요. 밤에는 고요가 문을 두드립니다. 눈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잠은 얄미운 꽃씨처럼 새벽에서야 내려앉습니다. 아세요? 김은 죽었습니다. 그래요, 김은 다정했어요. 다정은 때로 죄가 됩니다. 김이 떨어진 자리에 파도가 속재처럼 부서졌다 그래요. 아무도 찾지 않는 풍경이었다고 그래요. 시간은 오후 4시, 목이 긴 개들이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물으셨나요? 저는 잘 지냅니다. 이따금씩 나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귀가 아파 울고 싶어져요. 솜씨 좋은 화가가 소리를 지르는 기분이에요. 목 뒤에서 파도가 밀려옵니다. 와르르 조각들이 부서져요. 우주처럼 선량한 모래알들이 빛나죠. 내 몸에 털이 돋아나고 숨은 커집니다. 아세요? 저는 햇빛 알러지가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 앞에서 망설입니다. 햇빛이 눈부신 꽃밭을 골랐어요. 지하에는 두더지가 살거든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는 절대로 뒷걸음질 치는 법이 없거든요. 파도가 밀려오는 절벽에서도 김은 가뿐히 뛰어올랐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엔 눈을 뜨면 직각의 빛이 면사포처럼 내려앉습니다. 내가 졸았던가요?
잠이 들었던가요? 신부가 된 꿈을 꿨습니다.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드레스를 입었어요. 와르르. 하객들은 눈이 없습니다. 신랑은 도망쳤어요. 그의 이름은 고요라고 그래요. 귓속은 이제 먼지투성이입니다. 저는 잘 지내요. 시를 쓰듯 성실히 졸다 보면 시간은 오후 4시. 아세요? 저는 햇빛 알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상 수상자인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박권영이라고 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박제실. 우리는 박제된 새를 덧입는다. 사각의 뼈마디를 고요히 내보이는 새는 언제나 날개를 펼친 형상.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마스크 공장. 발 뒤꿈치 같은 낯다리 저녁을 몰고 인부는 유선형의 날개를 박음질한다. 오후 4시. 인부의 시계는 하노이를 따라 흐른다. 한 마리 새와 함께 공중을 가르고 온 기억. 재봉틀 바늘을 따라 고향에 두고 온 얼굴을 보이지 않게 그려본다. 날개 축지는 유연하되 경고해야 합니다. 작업반장의 말에 흰 모포를 돌돌 마는 인부들. 바늘판을 더듬는 손이 공중을 탄다. 날개가 바람의 문이라면 박제된 새는 전생의 기억으로 안팎에 넘나드는 숨의 무게를 견딘다. 창밖, 노을 속을 걷는 사람들의 걸음은 작업실 발판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마스크로 박제된 수만 마리 새, 누군가의 날숨을, 겨울 바람을 가르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가운데 겹겹이 제 몸을 뉘인다. 또다시 작업반장이 허리를 외고 오후 4시 공장에 울리는 초침 소리만 사각사각 포장지 소리에 묻힌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상을 받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정서진입니다. 물결, 하늘이 눈꺼풀을 여는 시간, 빛이 오래 고인 어둠을 파낸다. 물에 얼굴이 된다. 흘러간다. 바람이 살을 베며 지나가면 은빛 물고기들이 칼날에 비치듯 반짝이고 빛이 손톱으로 물을 파내면 물에 핏줄이 휘어지는 소리. 시간을 판화로 만들면 물결이 될 것이다. 차가운 구름이 머리칼을 떨어뜨리며 지나가고 물 한 개가 자욱해져 베인 자리를 가려주고 물은 자신을 퍼먹으며 물결을 만든다. 어쩌면 그것은 먹고 싶은 것들을 다 파내고 남은 흉측하고 외로운 형상인지도 모르지만 물은 계속 자신의 무늬를 바꾸며 익사하는 수많은 것들을 견디고 있다. 물의 눈꺼풀을 열어보는 시간. 너무 투명해서 선명한 상처가 있다. 계속 흘러가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물로 오래된 물을 씻는다.